로버트 더들리와의 평생에 걸친 사랑을 뒤로한 채 종교 문제에 직면한 엘리자베스는 국가의 통합과 발전을 이루어내기 위한 대국적 결단을 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니 그녀의 치세는 물론 향후 영국의 역사를 바꿔놓을 이 대국적 결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엘리자베스가 즉위하던 16세기 중반, 당시 잉글랜드는 종교로 인한 매우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 놓여 있었으니 먼저 선왕 메리 1세의 남편 펠리페 2세가 다스리는 스페인은 가장 강력한 카톨릭 국가였고, 프랑스 역시 카톨릭 국가이나 프랑스판 개신교인 위그노가 등장한 이후 카톨릭과 이들의 갈등이 일어나면서 종교적 긴장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프랑스는 잉글랜드와 오랜 적대 관계인 스코틀랜드와 동맹을 맺어 그들의 국왕 메리 스튜어트와 자국의 왕세자 프랑스와 2세를 결혼시켜 동군연합을 이루려 하고 있었고, 스코틀랜드의 섭정 마리드 기즈가 프랑스의 준 왕족이자 권력의 실세였던 기즈 가문 출신이었으므로 그녀의 딸인 국왕 메리 역시 자연스레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 성장하여 잉글랜드의 잠재적 위협이 된 상태였는데요. 이러한 주변 열강들의 거센 위협 속에서 잉글랜드는 내부적으로 힘을 결속해도 모자랄 판에 지난 헨리 8세의 종교개혁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적 혼란 속 극심한 내부 갈등 중에 있었습니다. 잉글랜드의 종교개혁 과정을 잠시 간단히 정리해보면, 먼저 여왕에 붙인 헨리 8세는 수장령을 반포한 장본인으로서 재혼을 통한 후계자 생산을 목적으로 교황청과의 분리 국교의 설립을 이루어냈고, 이복 동생 에드워드 6세는 성공의 기도서를 통해 국교의 신교적 정체성을 부여했으며, 이복 언니 메리 1세는 다시 카톨릭으로 복귀하려는 반동적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신교도인 엘리자베스가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면서 잉글랜드에는 또다시 종교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었으니, 기세가 오른 복음주의자들, 즉 신교도들의 경우 하루빨리 메리 1세의 반동 정책들을 거두고 예전처럼 잉글랜드 교회에 대륙의 개혁 신앙이 뿌리내리기를 바랬고, 반대파인 카톨릭 세력들의 경우 잉글랜드 내 카톨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를 메리처럼 강대국의 카톨릭 군주와 결혼시키려 하는 등 갖은 힘을 쓰고 있던 상황 이었는데요. 이처럼 혼란 속에 갓 즉위한 여왕은 양측 세력이 팽팽히 대립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소신과 신앙을 지키면서도 잉글랜드의 미래를 위해서 이들을 적절히 봉합해야 하는 난감하면서도 엄중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신교도 세력을 등에 업고 왕비가 된 엠블린의 딸이자 사실상 친모의 역할을 한 신교도 캐서린파의 영향으로 인해 엘리자베스는 분명 신교도로 자라났으나 종교가 아픔이고 복수의 수단이었으며 삶의 전부였던 메리와 달리 그녀는 광신도가 아니었던 만큼 신구교를 가리지 않고 종교적 극단성과 광신적 행위를 배격했으니 그녀야말로 상처 입은 잉글랜드인들의 마음을 봉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 할 수 있었는데요. 양측의 입장을 살피며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한 그녀는 대륙의 루터파와 칼뱅파처럼 완전한 신교로서의 국교회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카톨릭의 전례를 그대로 유지하되 교리만 개신교로 바꾼 중도적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녀의 재위 불과 1년 차인 1559년 부친 헨리 8세의 반교황 법령을 되살린 새로운 수장법을 의회에 통과시킴으로써 새로운 수장령, 즉 통일령을 선포한 엘리자베스는 카톨릭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는 한편 영국 국교회를 복귀시키고 국왕인 자신을 국교회의 상징적 수장으로 선언하게 되는데요. 카톨릭적 요소로서 주교의한 교회 통치를 유지한 여왕은 선왕 메리가 제정한 카톨릭 법령들을 모조리 철폐시키는 속에 전전왕 에드워드 6세 시대에 행해진 예식상의 신교적 개혁들을 대부분 계승 및 수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엘리자베스의 중용 정책은 국교회로 하여금 고유의 정체성을 갖게 하였고, 수장령 선포와 함께 교황청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파문당한 부친 헨리 8세와 달리 엘리자베스의 경우 정치적 고려뿐 아니라 국교회 카톨릭으로의 복귀 가능성에 대한 염두 때문인지 통일령 직후 무려 12년 후인 1570년까지 카톨릭 교회로부터 파문당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엘리자베스는 신앙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많은 일부 조목들에 대해서는 정의를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모호하게 남겨둠으로써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가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중도적 노선을 통해 종교 분쟁의 종말을 원한 엘리자베스였고, 실제로 이것은 큰 효과를 발휘하였으나 한편으로 더 큰 갈등의 시작이 되기도 했으니 여왕의 이러한 정책을 순응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국교도와 비국교도로 분열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온건한 중도 노선은 일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를 수립했지만 열렬한 카톨릭과 개신교도까지 만족시킬 수는 없었던 것인데요.
특히 카톨릭 색채가 입혀진 국교회를 받아들일 수 없던 잉글랜드 내 칼뱅파 신교도 즉 청교도들의 경우 국교회를 부정하면서 엘리자베스는 물론 후대인 제임스 1세의 치세에서도 가혹한 탄압을 받게 되었으니 결국 이들 중 일부가 1620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면서 오늘날 미국 문명의 뿌리를 이루게 됩니다. 반면 떠나지 않고 잉글랜드에 남은 청교도들은 제임스 1세의 치세를 넘어 후임 찰스 1세의 치세에서도 국교회를 앞세운 왕과 충돌하면서 계속해서 갈등을 일으켰고 끝내 왕을 죽이고 영국 역사상 유일무이한 공화국을 탄생시키는 청교도 혁명 즉 10년의 영국 내전의 주역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선왕 메리의 불과 5년 치세에서 무려 300여 명이 종교적 이유로 처형 및 옥사당한 것과 달리 엘리자베스의 치세에서는 45년의 긴 재위 기간에도 불구 단 20여 명만이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심지어 그마저도 엘리자베스의 재위 초기 12년간은 처형이 없었고 1570년대 이후 여왕을 죽이고 노폭 공작과 메리 스튜어트를 옹립하려 한 카톨릭 세력의 음모 등 반역죄에 대한 처벌만이 있었을 뿐인데요. 이러한 차이가 있는 데는 실제로 무자비했던 선왕 메리 1세와 달리 엘리자베스의 경우 처형보다는 벌금형과 구금을 선호했고 프랑스와 스페인 등 카톨릭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인 형국에서 가톨릭 교도를 처형시켜 그들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훗날 잉글랜드에서 장기간 구금된 카톨릭 군주 메리 스튜어트가 반역죄로 처형당했을 당시 오랜 기간 기회를 벼르던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그녀의 죽음을 빌미로 그 유명한 무적 함대를 앞세워 잉글랜드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중도 노선 속 카톨릭에 대한 유화책을 펴온 엘리자베스였으나 카톨릭국인 스페인이 잉글랜드를 침공한 전으로는 카톨릭은 매국노이고 외세의 앞잡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는 등 그들에 대한 전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기에 이것은 앞선 메리의 음모에 이어 여왕이 따로 힘쓰지 않아도 카톨릭이 탄압받고 스스로 몰락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특히 강대국 스페인에 대한 기적적 승리 이후 기세 등등해진 엘리자베스는 이미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전쟁 중에 있던 신교국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위그노 전쟁 중에 있는 프랑스 내 위그노들을 지원하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왕과 인연을 맺은 또 다른 현군 즉 프랑스 위그노들의 수장이었던 엘리케 3세는 유럽 개신교도들의 재정적 정신적 지주가 된 엘리자베스의 힘을 빌어 점차 세력을 확장했고 결국 긴 내전에서 승리하였음에도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 본인은 카톨릭으로 개종하여 그를 지원해준 엘리자베스를 경악시키는 한편 유일한 계승자로서 끝내 프랑스의 왕위를 차지하였으니 그가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시조인 앙리 4세로서 종교 갈등을 봉합하고 프랑스의 경제적 번영을 이룬 그는 손자 루이 14세가 이룰 자국의 절대 왕정에 초석을 닫게 됩니다. 통일령을 통해 국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선왕 메리와 다른 중도적 노선으로 국내 카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을 봉합한 엘리자베스 1세. 가장 중요한 종교 문제를 해결한 그녀는 이제 새로 등장할 뛰어난 신하들의 뒷받침하 자국의 발전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걷게 되었으니 오랜 뒷걸음질을 멈추고 이제 그녀의 치세에서 화려하게 빛날 잉글랜드의 미래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폭군의 사생아로 자라나 끝없는 시련 속 조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